먼저 남영기 규제혁신기획안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내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될 규제혁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지난 우리가 4월 11일부터 연속해서 4주간 시리즈 규제혁신 과제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일환이고 4주 연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기업인,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는 협업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산업발전 추세, 현장의 개선 수요 등을 감안한 혁신 로드맵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85건의 애로 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171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근본에는 IoT, 3D 프린팅, 신약, 웰리스 식품을 핵심 테마로 선정, 현장 애로를 집중 발굴했습니다. IoT,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크고 신약, 웰리스 식품의 경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 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4대 핵심 테마 분야에 대한 현장 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총 6차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3차례 실시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총 40건의 애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현장 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 토론을 거쳐 총 36건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근본에는 혁신 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 및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중점 개선했으며 개선 방식으로는 철저하게 규제 정부 입증제를 적용해서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적극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 불수용의 차원을 넘어 기업 건의 내용대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사항은 신속 확인을 통해 해소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현장 애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의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서 현재 별도 트랙으로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와 병행하여 신산업 핵심 테마별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물 인터넷 과제부터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IoT 분야에서 첫 번째 터널넥 사고 감지 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 금지 시스템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CCTV로 한정되어 레이더 센서 기반 금지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출이 어려웠으나 근본 개선을 통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신기술을 통한 터널넷 돌발 사항을 보다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홈 IoT 인증 심사 시 현장 검증 부담 완화 과제입니다. 현재는 홈 IoT 인증 심사 시 직접 설치할 현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나
검증 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현장 검증 대신 전문기관 검증으로 대체하는 등 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IoT 기반 그림자 조명 관련 과제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기 조명을 활용한 이미지나 문자 등의 광고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지자체 등에서 이를 활용한 광고를 하고자 하나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에서 인도에 설치할 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해소키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분야입니다. 첫 번째, 3D 프린트 소재에 대한 조달 제품 코드 신설 및 혁신 제품 전용몰 구축 과제입니다. 3D 프린팅 소재인 3D 필라멘트에 대한 나라장터 제품 코드가 없어 그동안 조달 시장 진입이 불가했습니다. 제품 코드 신설로 이를 개선했고 혁신 제품의 조달 시장 진입 기한 단축을 위해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혁신형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3D 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 과제입니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제작할 때는 직접 제조소를 갖고 있거나 위탁해서 제작해야지 두 개 기업이나 기관이 공동으로 제조소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설비 투자가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는 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존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등을 활용해 공동 제조소로 시범 운영한 후에 구체적 허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번 3D 프린팅 의료기기 등을 허가할 때 임상시험 자료 인증 범위 확대 과제입니다.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원재료이면서 동일 목적으로 유사 인체 부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되는 전문 학회지도 기존 SCI에서 SCIE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임상시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신약 분야입니다. 먼저 신제품 연구개발 시 혈액 등 잔여 검체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개발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검체를 활용하려면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폐기 시점에 서면 동의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 거부 의사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잔여 검체 확보가 원활해져서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핵심 신약 등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AI, IoT 등 기존 7개 분야에서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9개 분야가 추가되어서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특허 등록 결정 시까지 소요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단축돼서 개발업체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웰니스 식품 분야입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관리 인정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과제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정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햇삽과 유사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기준서 등과 같이 유사 중복되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저희들이 보도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고요. 뒤에 신속 확인 사례들은 사실은 이미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애로 해소 과정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해 줌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 내용들을 대표 사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 붙임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애로 해소한 36개 과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실무진에게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브리핑 중계 중이어서 질문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바로 브리핑 내용이라서 바로 질문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 8시 반 회의고 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우리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5월 16일 11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